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멀리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조직을 위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 부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리더의 품격의 김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아입니다. 대희 씨, 네.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요? 뭐 일단 결단력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포근함, 친근함. 한 가지만 꼽기는 힘든데요. 정말 여러 가지가 리더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글귀를 읽다가 네.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큼 영감을 줬던 문구가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 말한 리더란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 문구가 정말 공감이 갔거든요. 문구. 그 문구요. 야, 그 글귀 어떠세요? 이 희망을 갖는다는 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의 품격에서 함께할 리더는요. 네. 바로 이분을 보면 네. 희망을 나눠주는 리더가 어떤 분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과연 어떤 리더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전라남도의 리더 김영록 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LG 헬로비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도지사님을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아까 저도 처음 봬요. 근데 네. 발열 체크할 때 가까이 저는 다가갔잖아요. 네. 근데 도지사님의 이 피부가 발열 체크. 항상 이제 방송 전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고. 저는 오늘 그 도지사님 처음 딱 뵀을 때 이곳이 호남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호남형이세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호남형이시기도 하지만 네. 얼굴에 막 행복이 가득한 게 온화한 미소가 막 느껴지는데요. 왜 도지사님을 뵈니 이 전라남도 도민들이 가슴속에 이 희망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지, 그래요. 그리고 도지사님이 도민들을 위해서 머릿속에 어떠한 고민들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네. 제가 아주 밤새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름하여 리더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전남을 목표로 전라남도 같이 살기 좋은 데 와서 사시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걸지 저희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행복을 드립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행복해야 네. 희망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도민들에게 드리고 있는 행복은 어떤 건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전남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목표로 함께 일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도민 행복 시대.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국가가 잘 되고 자치단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지만은 내 삶이 행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남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20개월째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전라남도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민 행복 주책을 위해서 도민 퍼스트.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했잖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민 퍼스트, 도민 제1주의로 모시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행복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200만 원까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이렇게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몇 세까지겠어요? 청년. 49세까지로 이렇게 오. 올렸습니다. 49세까지.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아, 당연히 예. 청년 중에서도 청년이죠. 48살인데 아직까지 제가 뭐 청년이네요. 예. 전남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예. 또 이제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힘들죠. 네. 청년들 이제 취업 준비금 해서 50만 원씩 해서 6개월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청년들에 이제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또 여성들에 해당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강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고 복지 기동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국가가 또 전라남도가 지원해준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니요, 아니 저는 지금 그 도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외워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걸 외워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금액적으로 아주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첫 번째 키워드 메시지가 행복을 드립니다잖아요.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전남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신지. 저는 도지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 항상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도가 발전하고 도민들 네. 삶도 나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각오 또 비전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게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잘 일이 되면은 행복하죠. 근데 다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지 않는 표정을 집에 가서 짓죠. 사모님이랑은 관계가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거든요. 그러세요? 당시 전라남도로 내려와야겠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청소년을 위한 거, 임산부를 위한 거, 신혼부부를 위한 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거, 어르신분들을 위한 거 타겟층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도지사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방금 우리 이만화 씨가 전남에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전남에 한 달간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리 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느껴보시고 네. 체험해보시고 전남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전남에 한 달간 살아보기인데 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시면은 저희 전남에 한 달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인구가 줄어가는 문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전라남도하고 경북하고 합동으로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런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 지역에 가서 사는 게 더 오히려 좋은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메시지를 그래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바로 무엇일지 48조 바람이 분다. 48조요? 48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48조가 맞는 100억, 1000억, 조, 10조, 48조요? 이거는 거의 게임머니 아닌가요?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떤 건가요? 재생에너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네. 태양광만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 풍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전라남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의 잠재력, 자원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해상 풍력에 투자하겠다는
발전사의 민간 투자가 48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라남도에 48조 투자한다니까 엄청 깜짝 놀라요. 정부에서 48조를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은 민간의 투자가 48조까지 이렇게 해상 풍력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난 2월 5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바람이 분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비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친환경 발전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입지 환경이나 실제 얻어지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쉽게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전남도의 해상 풍력이 적합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바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제주도가 가장 좋은데 전남권에서도 서남 해안 쪽 풍력 바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바람이 좋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됐나요? 그렇죠. 그 네. 다 증명이 됐고 그 해상 풍력기를 설치할 때는 미리 계측기를 1년간 설치를 해서 바람의 양을 다 측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 풍력이 좋고 바다 깊이가 비교적 낮아요. 네. 40m 평균 깊이가 네. 이하고 또 전라남도는 조선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밑에 기반 구조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타워라고 하거든요. 네네. 타워 있죠. 그다음에 바람개비 빙빙 돌아가는 건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조선산업하고 상당히 연관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의 가장 적지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8.2기가 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로 말하면 7기 내지 8기에 해당되는 정도인데 네. 네네. 그 정도를 건설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해상 풍력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만하 씨 제가 그 네.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어떤 퀴즈죠? 물론 이제 전남도의 그 바람이 좋은 거는 뭐 알려진 바지만 네. 의외로 대한민국에 또 바람이 365일 부는 지역이 있어요. 365일 부는 어딘지 아세요? 지역이 있나요? 분당.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네, 혹시 대관령 아닌가 했는데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이 전남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세워지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450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나누는 해상풍력이 돼야 된다. 주민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있고 그 대자본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을 만들겠다 해서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발전사도 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풍력 기자재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체제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순간 정말 나비 효과처럼 정말 큰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실제 준비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오, 그런데 네네.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를 도시 소비지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송배선망이 일정 부분 필요해요. 이제 그 부분에 돈이 한 2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을 적극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상풍력 강국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지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진짜 행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진짜 미다스 손 같은 존재다. 정말 네. 바람둥이에요.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될수록 마지막 메시지가 점점 더 그래요. 궁금해지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공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전라남도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전라남도는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오히려 전라남도를 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전라남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아,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을 많이 모시는 전라남도 방문회를 우선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뭡니까? 번째는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아, 잘 아시죠? 순천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2013년도에 아마 개최가 됐어요. 아, 잘하시네. 그때 역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네. 끌었고 이제 국가 정원으로서 1호로서 선정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 정원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국가 정원을 이렇게 표방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엽니다. 네네네. 그때 우리 김대희 씨, 이만아 씨 꼭 초청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꼭 가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정원 산업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순천이 이제 순천만뿐만 아니라 도심까지 하나의 생태 공원으로서 이런 이미지화하고 국제 페스티벌을 능가하는 네. 국제 행사로 만들어내겠다. 이제 순천시하고 전라남도가 공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것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2023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할 거냐? 그건데 전남, 경남 10개 시군이 함께 10년 이상을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반드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202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우리 전 국민이 다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정말 듣기만 해도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리더, 김영로 전남도지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했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일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참아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저 MC 김대희가 대신 말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대. 아, 예,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남도의 자영업자입니다. 벌써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서 아, 이 시간도 끝나겠구나. 작은 희망을 가지다가도 막연한 기다림이 계속되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전라남도의 향후 코로나 대응 방향과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책들이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영업을 해야지 지원금 받는 것이 그럼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능한 특히 다중이용업소들 영업 시간을 9시까지 돼 있는 것을 조금 연장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백신이 이제 2월부터 접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9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11월 달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자연 면역을 갖는 시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잘 하면서도 그거 우리가 방역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집단 발생이 안 되면은 자영업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첫 번째 방역을 잘 하겠다. 네. 두 번째
백신 접종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오길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희 씨, 다음 질문 네. 쏴주세요. 네.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전남도의 의료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전라남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순 없을까요? 예,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그 의료비 부담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또 상급병원이 또 없고 그래서 서울로 뭐 예를 들면 강주로 외지 출타 병원을 많이 가서 1조 3천억이 매년 병원비로 타시도로 이렇게 유출이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의료 환경이 좀 어렵다는 뜻인데요. 언제까지 타시도로 다녀야 되느냐? 우리 전라남도의 상급병원. 이 상급병원이 만들려면 결국은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겠다 네네네. 하는 게 이제 저희 전라남 도민의 30년 된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과대학이 금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 했는데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김대희 씨부터 좀, 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민적인 탤런트고 국민 인기맨인데 소망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반드시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내가 현장에 가봤더니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이런 궁금증들, 답답함이 우리 도지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시면 속 시원하게 아마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리더에게 궁금한 것 그리고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리더의 품격에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리더에게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님과 함께 전라남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고 앞으로 정말 더 큰 희망을 갖고 네. 우리 도를 위해서 다 함께 살아가는 멋진 전라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고 또 도민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도지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행복의 바람이 가득 부는 그런 건강한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리더의 품격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품격! 지난해는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코로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이를 잘 극복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런 어려움도 빨리 떨쳐내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뵙고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